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오늘의 정석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이 시장의 이 되돌림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이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같이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을 좀 넘어서는 이 주도주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징후들이 나오면서 되돌림이 나올 거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해외 시장하고 좀 별개로 우리나라 자체의 이 매수세로 인해서 이제 강세 흐름이 좀 나오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가장 이번 하락하고 그다음에 반등을 일으켰던 포인트를 우리가 좀 짚고 가면 좀 심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7월 10일에서 8월 5일까지 시장이 급락한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였어요. 경기 침체로 갈 것 같다. BOJ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 해버리면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AI 관련된 주식들이 거품 나오는 거 아니냐. 피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뚜껑을 까보니까 인텔 같은 기업은 실적 쇼크가 나오니까, 또 중간에 이제 경제 지표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아니야. 이거 실업률 고용 지표도 그렇고 이 물가 잡히는 거가 지금 2%대도 지금 잡혔잖아요. 그리고 BOJ 쪽에서 절대 이제 금리 상한선 걸지 마라. 요번에 갑자기 돌발로 금리 인상하면서, 그죠? 굉장히 강한 어조. 절대 말 바뀔 일 없다. 금리 상한선 걸지 마라. 걸었죠? 예, 그죠? 바로 말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장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었던 순진한 사람들은 당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고, 제 전략 하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것을 뚜껑을 까보니까 아니더라. 중동 전쟁 확산으로 해서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데, 이걸 시장이 이번에 또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우리 논의하지 말자. 이미 CPI 지표 발표되는 것도 봤고, 물가 잡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실업률 지표도 봤고, 그 다음에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이 강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언급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언쟁하지 말자가 이번에 시장이 좀 보여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 주겠지? 나는 25베이스 포인트를 생각했는데 50베이스 포인트를 해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번 시장에 올라왔는데, 이제 잭슨 미팅에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나와봤자 본전이네. 시장이 그것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그걸 충족을 해주면 뭐 50베이스 포인트를 해주면 본전이라는 얘기죠. 근데 25베이스 포인트 떨어지면 난 이만큼 기대했는데 기대치를 충족 못하니까 뭐야, 먹을 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돈도 공격적으로 매도를 안 하는 거고, 밑에서 좀 싸게 샀던 것들은 좀 추익 실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해외 시장이 좀 움직임이 어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에 좀 연동되는 형태의 흐름이 이제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별개의 시장으로 갈 거냐, 연동되는 거로 갈 거냐. 저는 연동되는 흐름이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좀 알 수 있다. 이걸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는 한 몸이었어요. 여기에 엮인 우리나라 기업의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AI 관련된 주식이었고, 그죠?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와 관련된 주식들도 우리나라 배터리와 다르게 개별 급등이 있었었잖아요. 그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뭐 애플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이격 상황을 동반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았었던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시장의 화두였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급락하고는 반등을 나오든 간에. 근데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8월 5일 이후부터.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니들이나 급락해. 나는 신고가야. 이게 릴리예요. 지금 일라이 릴리는 신고가에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TSMC AI 관련된 주식들이 급락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고점 논란 아니 매수기에 지속될 거다 얘기 나오는 거. 니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나는 신고가. 이게 릴리예요. 비만 치료제. 난 잘 나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논쟁해. 엘라엘람. 난 혼자 신고가 갈 거야. 사상 최고치예요. 엘라엘람. mRNA 관련된 주식이죠. 플랫폼. 예, 난 신고가야. 그 다음. 자, 너희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서 등락해. 에브비는 신고가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 존슨앤존슨. 너희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논쟁해. 나 혼자 지금 전구점 돌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빅파마 같은 업체들은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시장이 급락하고 반등 나오는 구간 동안에 사람들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의도 많고 여기도 되게 니들은 계속 그거 하고 나는 그냥 나의 갈 길 갈게가 지금 빅파마예요. 왜인지를 살펴보니까 미국 이 대선 쪽에서는 트럼프나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쪽에서 이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상류층보다는 서민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좀 지원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그 지원 정책이 나오는 게 약값 인하나 규제 완화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빅파마들이 그동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 왜냐면 있는 그대로 당해야 되니까. 근데 SC 제형이라는 게 뚝 뛰어나온 거지. 신약은 아니지만 신약 형태의 독점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모크 같은 경우도 야 키트루다로 이미 내가 지금 1년에 28조 벌고 있는데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 이거 SC 제형 변형으로 하면은 신약은 아니지만 신약 형태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뚫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빅파마들이 방향을 정하는 거야. 야 앞으로 ADC 관련된 업체들 물건 다 찾아보고 요거 가지고 정점 확대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길트자. 이게 지금 빅파마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후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이 해외 쪽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우리가 시밀러 쪽 관련돼서는 바이오 규제 관련되어서 뭐 계속 말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야, 시밀러 쪽 해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니? 규제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데 경쟁 안 치열해요, 여러분. 싹 다 망했어요. 2018년도 이후로 60군데, 65군데가 그 빅파마 돈 많은 업체들도 했었고 유럽도 많이 해서 싹 다 망하고 돈도 못 벌어요. 돈 버는 기업 사실상 5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 치열하다라는 거는 소설 쓰는 거예요. 1조 이상 벌 수 있는 기업은 5개밖에 없습니다. 빅파마 포함해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2개 있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하고 셀트리온. 이 시청자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교환성 관련된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개정안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SC 제형 변형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돼요. 빅파마가 SC 제형을 원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목소리가 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삑사리가 나왔잖아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삑사리가 날 정도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SC 제형 변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서 정맥 주사 형태로 이렇게 맞는 거. 그러니까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배달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SC 제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플랫폼에 기술 제공할 수 있는 게
그 SC 제형병이 이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알테오젠 같은 이런 업체가 되는 거고, SC 제형 내가 직접 만들 거야. 이게 이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같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염증성 질환이뿐만 아니라 뭐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확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중국집이면은 짜장면만 파는 게 아니라 탕수육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짬뽕도 팔 수 있잖아요. 메뉴를 늘릴 수 있잖아요. 이게 적응증 확대를 필요하려면 ADC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IV 형태로 이번에 신형 형태가 나왔지만은 SC 제형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이제 9월 중순에 나오고 최종 데이터가 내년도 2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가 SC 제형으로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업체들 그쪽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구간에 바이오가 확실히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시청자분들은 바이오 중심주를 꼭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산업군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격 촉수가 자동차나 배터리나 뭐 이런 섹터로 계속 나타나겠죠. 걔네들이 서브 역할을 하면서 순환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동성 같은 것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매매로 좀 끝내고, 조정이 났을 때는 바이오를 항상 우선순위로 두시고, 바이오가 고점을 돌파하면 시장과 별개로 내 계좌 키울 수 있는 여기겠구나.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시장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로 좋은 계좌 수익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 김정수 운용역이었습니다.